예, 저기 여기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띄웠는데 이걸 한번 계속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권력이 국민의 재산을 뺏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의 부동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는 대개 재량범위 내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특혜를 좀 그 재량범위 내에서 돈을 좀 받고 좀 유리하게 해주고 이런 걸로 되게 뇌물죄로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는 아예 공권력이 범죄 주체가 되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권력이 범죄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사한테 안 갑니다. 시장한테 가지. 결국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경우고, 제가 20년 이상을 도시개발 사업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그렇게 했고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20여 년의 자문을 했고, 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그 화성범람의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또 매각도 했습니다. 매각 주관사로.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을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잘 아는 변호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번 좀 검토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다 살펴보니까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나, 이게 불법이네, 이거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 범죄 행위를 했구만, 이렇게 하고 신문에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일부는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토교통부의 질의예신이라는 내용을 패널로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는 정말 국민한테 알려야되겠다 해서 대장동 보고서라는 책도 썼습니다. 예, 여기 지금 띄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주택건설 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 이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도대체 뭐냐? 도시개발 사업은 인구 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성립을 하면 그 외곽에 농촌이나 어촌이나 공장이 좀 잔류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도로나 기반시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토지를 50%를 투자해서, 자기 토지를 그냥 투자해서 도로나 학교, 병원, 공원, 보건소 이런 기본적으로 도시가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머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반이 자기 재산의 반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장유 가면은 주택만 지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체를 산막 임야수 수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 같이 기반시설이 좀 부실하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그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반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간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장은 자기가 직접 이 설계에 나서면서 주체가 돼서도 안 되는데 주민들은 환지 방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원했습니다. 자기 땅을. 근데 그거를 그냥 밀어치고 강제 수용 방법으로 동원하면서 특정 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자들이 다 이익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는 국민 재산을 찬탈한 사건이다, 내가 이렇게 개념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환수조항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 주택건설 사업에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화천대유는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불법이고 무효다 라는 점과, 이 불법인 사실이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을 했는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조성 토지를
그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 종전 사업 부지를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성남시들이 수용을 할 때 그 수용이라는 거는 그 첫 번째 협의를 합니다. 그 수용하려는 수용권자가 나 이거 얼마에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걸 협의라고 하고, 만약에 그거를 이게 꺼졌나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결이라는 그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원래 소유자가 그 재결이라는 소송 절차에 이르지 않고 협의 단계에서 땅을 넘겨주면 그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협의 양도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그 만약에 그 종전 소유자였다면은, 그래서 아마 종전 사업자들이 이걸 하려고 막 사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900여 필지 되는 그 전체 부지 중에 단 한 필지도 화천대유는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의계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아까 그 특수성도 좀 제가 이걸 자꾸 띄워놓는 건 이런 사업이라는 거, 이게 보시면 원주민 100%에서 기반을 여기 대정동 경우는 56.5%를 용지로 이렇게 떼고, 이게 뭐 자기 돈을 막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수용을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 토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화천대유 내 친구니까, 내 출자자니까 막 주면 그게 뭐 상식적으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네가 누구한테 수의계약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까 뭐 화천대유는 뭐 협의 양도인도 아니지만 협의 양도인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려고 공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성남시장에게 그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출자자라면은 그 사람이 그 분양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항상 공은 민을 감시하는 게 우리 그 모든 법에, 부동산 법법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서 성남시장이 보고 이거 자격이 되는 협의 양도인이네. 얘네들이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산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분양 사업을 하려는 거야. 이런 정도를 체크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그때 넘겨라. 니네들이 마음대로 넘기지 마라. 화천대유는 그대로 넘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성토에 적법한 그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에 조성 토지를 공급했다 이러면은 도시개발법은 몇 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의 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들은 제가 이걸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면은 성남시들은 조성 토지, 이게 13개 필지가 있으니까 5개 필지를 포함한 조성 토지 공급 계약을 성남시장에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에게 넘겨진 4개 필지는, 5개 필지는 그 공급 계획서에 화천대유라는 공급 대상자로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아예 기재가 없습니다. 자체 사용, 그리고 출자자 포함, 요겁니다. 요거 그냥 보시면 여기 지금 그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공급 대상자 그러면 화천대유 써야 되겠죠. 요거 5개 필지입니다. 여기 위에 게 4개 필지고 요게 한 필지 5개 필지인데, 여기 그 공급 대상자 그러면 화천대유를 적어야 되고, 공급 방법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는 자격 요건이 뭐냐? 협의 양도인이냐? 아니면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 화천대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거는 협의 양도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협의 양도인이냐 하는 걸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재를 안 했어요.
이 엉터리 조정 계약이죠. 이거는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죠. 이거를 성남시장은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은 것이죠. 명백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범죄죠.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자 요것도 좀 계속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질의 해실에 의하면 공급계획에다가 기재만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질의 해실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국정감사에 제가 캡처한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시행자가 직접,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면 출자자의 수의계약 공급 가능.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한자도 안 빼놓고 그대로 쓴 겁니다. 이 원래 질의 예시는 저 위와 같이 저렇게 5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작해서 만든 판넬의 내용은 저 딱 2가지입니다. 제가 바로 보시다시피 4, 5부분 더 복잡한 거 이런 좀 따질 것 없이 4, 5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제대로 공급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 판넬에다가 출자자의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이렇게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이거를? 지금 여기 많이 계신 분들, 제가 수없이 설명한 많은 사람들이 공급계획이 뭐야? 수의계약이 뭐야? 이런 거에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내용을 설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진성주인 의원 그 사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그 판넬에다가 이거 국토부에서 이거 해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다가 답변을 못하는 것, 더 추가 답변을 못했던 겁니다. 이거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전반을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신청서에 등기 관리자라고 기재를 한 다음에 등기소에 내면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매 계약도 안 하고 등기 신청서에다가 나 등기 관리자다 이렇게 해놓으면 등기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이 경우가 지금 이 주장이 그겁니다. 수의계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급계약에다 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고 적기만 하면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카드 3장인데 한 장 숨기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어서 국민들이 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이러한 판넬을 조작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되면은 불법이면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법률상. 또 그거 아니라도 공모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4천억 상당의 부당대금 전부 부당이익으로 반환 청구당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천억이 피해금액인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그게 뻔히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위증인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에서 판넬을 조작하고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앞서 발표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성남의 뜰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성남의 뜰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사람입니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간의 5필지 공급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4천억에 대해서 화천대유와 공범자들, 이재명 후보 등 공범자들에 대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또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또는 수임료나 퇴직금, 임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자 대입권에 의해서 전부 가압류 조치를 빨리 취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여태까지 생소한 점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해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동아일보 작년 11월 18일에 동아일보 6면 탑기사로 이 화천대유 불법 계약 소지 있다 이런 게 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의 신청의 결과는 내용은 틀리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 측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보도했어야 되냐고 협조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지금도 많은 몇몇 그쪽의 의원들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자꾸 드린 자료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시행자와 출자자는 같은 거다. 법적 지위가 같다. 근데 시행자는 주식회사고 출자자는 주주입니다. 어떻게 주식회사하고 주주가 법적 지위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출자자 그리고 가로 열고 시행자 그리고 가로 열고 출자자 포함 이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출자자하고 시행자가 같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시행자는 주식회사고 출자자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가 그 주식회사의 재산 만들었으면 행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자자니까 수익이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출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한 것은 공공주택필법법에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이 사업지에 대한 1,600억을 현금자산으로 자기 자본으로 현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그 공공주택법에는 이게 만약에 대장동 사업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간다 그러면 그 자본금을 1,600억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2012년에 같은 법들이 순차적으로 바뀌었다고 처음에 Q&A 이재명 캠페인 Q&A 보면은 보금자리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됐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취소도 안 하고 그냥 무양무양 넘어가는데 그걸 이제 그때 신문에 제보를 해서 정정이 됐는데 보금자리 주택법이 아니라 여기는 도시개발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개발법은 자기 재산의 반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이고 그 요건도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투데이에서 이재호라고 합니다. 예. 화천대유하고 이게 지금 화천대유가 글을 좀 주시면. 저기 화천대유와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간에 공모를 통한 배임 행위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성남시장이 공익환수를 만약에 처음부터 목적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부 다 그걸 갖다 개발하고 분양사까지 다 맡아서 하면은 경실련에서 추정한 한 1조 8천억을 다 환수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1%짜리 화천대유 그걸 보고 대출해줄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성남시를 보고 대출하고 성남도계공을 보고 대출하고 그 도시개발 계획의 그런 사업안을 보고 대출했을 텐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배임을 갖다 작정하기 위한 그런 성남시장과 화천대유 간의 집단 배임 공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투데이 기자님이시죠? 예.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대로 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70조에 따르면은 공기관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익을 1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나오면 70조 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복잡하게 그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특별하게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70조라는 게 이게 지금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건데 굉장히 한지방법에 의한 민간 사업이나
공공의 사업의 경우는 이익을 한 푼도 못 내게 만들어놨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성남의 뜰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는 원래부터 배임의 뭐 이런 취지 아니냐, 그거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렵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2013년 2월인가 통과를 하고 뭐 8월에 성립을 하고,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대정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건데 왜 난데없이 성남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느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저기 뉴스에 나온 방송을 보면은 민간들하고 대담하는 게 이렇게 오픈이 된 게 있는데 민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남시장이 환지 방법으로 하는 거 나는 절대 허가 못해요. 나는 그거 안 해주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는 민간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이 명문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장은 그냥 감독입니다.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잘 하나 모르 자기들이 결의해서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봤는데 성남 시장이 나서가지고 환지 방법 나는 절대 동의 못한다. 그리고 밀어갔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장은 지켜보는 감독을 하고 잘못되면 제지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은 제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법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환수를 할 수 그렇게 했으면 환수고 뭐고 이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제 말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했으면은 민간으로 갈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이태철 기자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놓쳤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특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임죄에 대한 수사는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범죄자들이 지들끼리 노고방고 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난리치는지 정말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남시장은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지방공사법에 의하면은 감독할 권한이 있고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의하면 사장이 원하는 모든 안을 감독할 수 있게끔 규정이 특별히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성남 어떤 형태든 적극적으로 성남시장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최소한 민사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무슨 그분 저분 사실 그게 우리가 저 법률가로서는 정말 어떻게 세상을 뭘 어떻게 만들려고 거기로 가는지 그 법조항대로 그대로 가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2017년 6월 12일자 현물 배당이었던 임대주택 부지를 현금 배당으로 바꾸는 결정을 성남시장이 합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철인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출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고를 직접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별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분을 밝혀지는 거는 그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누가 증언하면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드린 자료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조사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법조항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다 빼두고 또 이걸 지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한번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굳이 그분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추적을 하면 수천억 누가 갖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자금 추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추적은 만약에 정말 우리 지금 이 정도의 금융 시스템이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번 사람이 정당하게 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자금 추적하면 누구한테 돈 갖다 밝히겠죠. 그러면 개인 비리밖에 더 나옵니까? 이거는 턴이 잘못된 원래 번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수사를 안 하고 자금을 추적을 아니 지금 의원이 돈 자식을 통해서 받았다. 그거 개인 비리 말고 뭐가 있습니까? 8,500억 중에 50억 받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설계했습니까?
뭐 수의계약 뭐 계획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눈을 막 흔들리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 자금 추적이라는 거는 좀 시간 좋을 때, 시간 많을 때 하나하나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이 아니라 몇 천억을 이재명이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저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추정은 할 수 없는데,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추정은 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자금 추적보다는 틀이 이 어떤 어떤 구조가 잘못됐다는 점, 그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이 명백히 위법이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사실은 좀 알고 주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다른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런 문제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뭔가 권리 행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상입니다. 감사합니다.